네, 저희 경포에 있는 모텔 501호 좀 가주세요. 모텔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데 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 뭐 또 험한 일을 당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모텔에 일단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애들 둘만 왔는데 애들을 받아줬을 리가 없고. 근데 아까 사건 현장이라고 잠깐 보여줬는데 침대에 아이가 그냥 반듯하게 누워 있는 걸로 누워 있었죠. 봐서는 범행 현장치고는 좀 너무 깨끗한 게 저항을 한 흔적이라든가 뭐 아는 사람인가? 오늘 프로파일링을 해볼 사건은 한마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기괴한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은 무수하게 많은 사건 또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이면은 그러니까요.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지만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격포항을 나오려는 순간 시선이 그 공중 화장실에 또 여자 화장실에 불이 평상시에는 꺼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딱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그 신음소리 하나 나더라고요. 매우 힘들어하는 신음소리. 우척, 심적으로도 지쳐 보였고, 모습도 그냥 지쳐 보였고, 몹시 후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웬일이야. 그럼 범인이 친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애들 2명을 지금 죽였다는 거예요? 네, 뭐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네. 지금 모텔방 안에서 이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체포하자마자 그 살해 동기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당시에 이 엄마가 한 이야기는 생활고 때문이다. 아니 그 본인이 생활고가 지치면 어떻게든지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부모는 그런 초능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도 부모지만 정말 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고. 총 채무액이 약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하. 대출을 받았으면 쓴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돈 어떻게 했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대체 아이들은 왜 죽였냐 이렇게 이제 끈질기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령을 받았어요. 지령이 오면 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던 얘긴데요. 그러니까 지령을 받아서 아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협박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모가 내 자식을 죽인다라는 건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군이든 어디든 아무리 위계 질서가 강하다 하더라도
누가 그런 지령을 내린다 한들 자신의 두 아이를 죽인다?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엄마가 한 이야기에서 조금 뭔가 힌트를 찾아보자면 지령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이건 뭔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지금 수직 관계에 뭐 또는 상하 관계가 있었다는 이제 전제니까 그러면 대체 그 지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아하, 이게 뭐지? 명령을 내렸다. 아, 그럼 혹시 이거 요즘에도 꽤 이슈 됐던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은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쓰긴 쓰죠. 가스라이팅. 예.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부모가 자기 아이까지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1938년 그때 이제 연극이 있었는데 이라는 연극을 보고 학자들이 저게 연극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저런 일이 있어라는 것들을 밝혀내면서 사용된 용어거든요. I have a present for you, Paula. Gregory. It's not. Oh, Paula, didn't I tell you? How did you come to lose it? Ring for the maid. Oh, I can put it on myself. Paula, we've had this subject out before. Oh, please, Gregory, please. 이 용어를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학계에다가 이제 책으로 단행본을 써서 보고를 합니다. 피해자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다음에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뭐 살인 청부를 한다. 세뇌를 시켜서 여기까지는 이해 가겠어요. 근데 아니, 자녀를 죽이는 그러니까 거. 친엄마가 자기 자식을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떤 진역이길래 도대체 제정신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데 정말 그 엄마가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들이 있고 증거가 확인이 돼요. 현장의 상태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그 흔적, 증거 발견하셨나요?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기엔 두 아이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다소곳하게 놓여져 있다 느낌 조금 있고. 격렬한 어떤 우발적인 충동이나 폭력의 사용 이런 흔적은 안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네. 글쎄 애들이 그러면 반항을 하지 않았나? 어떤 상황에서 그랬길래 엄마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질식사, 뭐 하나에는 익사. 질식사, 또 하나는 익사. 예. 발견된 익사된 시신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침대 밑에. 물이 있나요? 옮겨놓은 거네. 그렇죠.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네. 대개의 경우 살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범인이 하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시신에 대해서 한쪽은 유기죠. 들키고 싶지 않다. 들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시신을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두죠. 살해하고 뭔가 우발적이었거나 혹은 살해 그 자체만 목적이었다라고 할 때. 그런데 익사한 시신을 물이 없는 장소로 옮겨와서 반드시 눕혀놨어요. 이건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흔히들 사망 이후에 범인이 보이는 후회 행동입니다. 반성의 의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죽인 것까지는 했지만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결코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난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선 그 뒤에 또 후회를 하고 미안한 거야? 그럴 거면 왜? 다른 경우라면 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특히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은 좀 더 다른 면이 있잖아요. 앞서 진술에서 이 엄마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지령을 받아서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원래 자기의 뜻대로 또는 의도대로 한 행동이기보다는 원치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지시나 강압이나 지령에 의해서 수행하는 행동,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 현장에서요, 이 두 아이의 사망에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물품이 발견이 됐어요. 뭔가요? 뭐예요? 끈이 발견이 됐는데 끈이요? 끈의 용도나 길이 이런 것들 그리고 엄마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두 딸에 대한 살해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